안녕하세요, 헤어 매니저입니다. 오늘은 최근에 있었던 일을 한번 얘기해 볼까 해요. 최근에 어떤 그 재료사님께서 저에게 하나를 부탁하시고 문의하셨어요. 이제 미용실을 오픈하려고 하시는 분이 계신데 그분의 커트 교육을 좀 담당해 주셨으면 한다고 하셔서 그런 식으로 저한테 이제 부탁을 하셨는데, 제가 여지껏 많은 분들을 뭐 개인 교습을 하고 그룹으로다가도 많이 진행을 했습니다. 근데 이분은 조금 솔직히 아니다 싶어서 오픈을 미리 정해놓고 거기에 맞춰서 커트 교육을 하시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경력이 많이 되시지 않아서 정말로 사실은 아예 그 베이스조차도 아예 없으신 분이었어요. 그래서 과연 내가 해주는 게 맞는 걸까? 과연 내가 그걸 해주고 돈을 받을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처음에 좀 거절을 했습니다. 다시 또 전화가 왔죠. 그래서 돈을 많이 드렸는데 제가 아니면 원장님이 아니면 그 돈이 다 날아가는 거 아니냐. 한 번이라도 무언가를 시도해보고 그 돈이 날아가야 되는데 시도해보지도 않고 결국은 망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솔직히 마음이 그 소리를 들으니까 또 마음이 너무 불편해가지고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진행을 해보려고 그분을 만나서 얘기를 했는데, 그분을 만나서 얘기할 때는 뭔가 진지하게 해보시려고 하시는 그런 마음이 좀 있는 것 같아서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샵에 당장 시간이 없으니까 저희 샵에 오셔서 어떤 모질 그리고 어떤 스타일들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좀 알려드리고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커트를 하고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상담을 하는지 또 알려드리려고 아예 저희 샵으로 나오셔가지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해서 최소한 저는 그분은 일주일 5일을 얘기하시더라고요. 5일 동안 그걸 제가 해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하면서도 마음은 되게 불편했는데 그래도 한번 해보자. 그냥 그대로 두기에는 너무 안 되는 상황이었어요. 왜냐면 벌써 인테리어가 다 끝난 상황이었고 간판까지 내건 상황이었습니다. 그 물건은 들어오고 있는 중이었고. 그래서 제가 커트를 하실 수 있느냐 물어보니까 집에서 가발 연습을 굉장히 많이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나름 가발 가지고 되는 게 자기도 아니라는 게 느껴져서 자기 샵으로 와서 자기를 좀 봐주기를, 손님을 받으면서 봐주기를 원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사실은 아마 어떤 미용사들도 그런 모험수를 두지를 않을 거고, 손님 머리를 하면서 그거를 지적을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고, 너무 쉽게 보신 것 같아요. 미용을 오래 하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그렇게 호락호락하지가 않거든요. 현재 상황들이, 미용실 상황들이. 저희만 해도 이 근처에 5개월 만에 미용실이 3개가 생겼습니다. 하여튼 그분은 좀 생각이 좀 독특했던 것 같아요. 절대 우리 같으면 사실은 먼저 준비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샵을 오픈을 할 텐데, 이분은 샵을 오픈을 해놓고 거기에 맞춰서 커트를 하면 된다는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스텝 생활은 한 3년 정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못 그만뒀대요. 왜 못 그만두시고 하셨냐 그랬더니 원장님 하는 걸 보려고 못 그만뒀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해서 이제 진행을 했습니다. 첫 교육을 진행을 해서 저희가 이제 손님이 없는 틈을 타서 룸이 따로 있는데 그 룸에서 교육 진행을 했어요. 했는데 손님이 있어도 어차피 전 손님 받으면서 그분 가서 봐주고 어드바이스 해주고 이렇게 하려고 이제 마음을 먹고 준비를 했는데, 일단 가위질을 먼저 하겠죠.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로 지금 미용 학원 다니시는 분들보다도 가위질을 못하세요. 근데 20살 때 미용을 해보시고 40 중반이 다 돼가시는데 가위를 처음 잡아보시는 거였어요. 거의 20년이 넘는 기간 동안 가위를 잡아보신 적이 없으신 거죠. 누구한테 배우지도 않았고 그냥 동영상 같은 것들을 보면서 혼자 스스로 연습을 했다고 하시더라고요. 물론 클리퍼 사용법도 마찬가지고 가위를 처음에 잡고
머리를 자르는 걸 보면서 솔직히 굉장히 당황했습니다. 내가 최소한 그 정도는 하고 있는 상황에서 제가 가르쳤을 때 뭔가 진도가 나가는데 아예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진도가 나갈 수 있을까? 뭐 이런 한편으로는 걱정도 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좀 솔직히 애처롭기도 했고요. 그분 상황을 제가 다 알진 못하지만 뭐 개인사도 있을 거고 그런 것 때문에 아마 제가 볼 땐 빨리 오픈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러는 와중에 이분 걸 보면서 이분이 이제 하는 걸 저한테 말씀하셔서 그래도 뭔가 우리가 희망을 좀 갖자, 희망을 갖고 좀 하면 될 것 같다 싶어서 했는데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그날 교육을 하시고 나가시면서 혹시 내일까지 교육이 좀 마무리가 되면 안 되냐. 보통 제가 교육을 할 때 8주 교육을 하는데 이분은 단 이틀 만에 저한테 교육을 부탁하시더라고요. 왜 그렇게 급하시냐. 오히려 오픈을 미뤄야 되는 판에 어떻게 이틀 만에 교육을 끝내달라고 하시냐. 그랬더니 그분 하시는 말씀이 미용실에 물건이 들어오고 있는데 정리가 안 되고 청소가 안 됐다. 그래서 그것도 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그 말을 듣고 사실은 속으로는 할 말을 잃었죠. 그래도 부탁한 게 있으니까 저도 노력을 하려고 했는데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이제 아침 일찍 나와서 저녁 늦게까지 제가 할 수 있는 데까지 해보겠다 하고 최소한 이틀 가지고는 안 되시니까 주말에는 솔직히 저도 힘들고 하니까 요번 주 다 하시고 못하는 부분들은 다음 주나 다다음 주에 계속해서 연결해서 좀 하셨으면 좋겠다. 이대로 오픈하셨다가는 솔직히 큰일 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기로 하시고 오픈 시간까지 물으신 다음에 가셨어요. 그 다음날 이제 출근을 해서 기다리고 있는데 오지를 않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날 경황이 없어서 전화번호를 못 물어봤는데 재료상을 통해 가지고 제가 문자를 그분 통해서 문자를 드렸더니 전화를 안 받으시는데요. 그리고 나서 전 포기했습니다. 사실은. 왜냐면 여기에 이제 뭐 그분 삼각대라던가 가발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여러 개가 있었기 때문에 가지러 그냥 오시고 내가 하루 교육한 거는 그냥 돈이 필요 있는 상황이 아니니까 그냥 넘어가자 하고서 그냥 저는 그분이 안 오실 것 같아서 포기했는데 저녁 한 6시쯤에 오셨더라고요. 저희는 분명 아실 텐데 8시에 문 닫는 걸. 그래서 제가 원장님 왜 이렇게 늦게 오셨어요? 제가 그랬더니 청소도 좀 하고 제품이 많이 들어와가지고 연습할 시간이 없다. 그리고 저도 논 게 아니다. 그러니까 지금 논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빨리 이렇게 하셔야죠 라고 얘기했더니 마치 나는 지금 커트도 물론 중요하지만 가게 계속 짐이 들어와서 청소도 해야 되고 짐 정리도 해야 되고 오픈은 다음 주라서 할 게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늦게 왔어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 같았어요. 정말 화가 났습니다. 사실 너무 화가 나서 원장님을 지금 사실 막 몰아붙였어요. 사실 그러면 안 되는데 원장님 이대로 그냥 하실 게 아니라 오픈을 한 달이나 2달 뒤로 미루시고 집중적으로 커트에 좀 매진을 하셔서 스텝 생활 3년을 하셨다고 하시니까 뭐 일반 펌이나 열 펌들은 조금씩 하신다고 하시니까 그러면 우리가 커트에 좀 집중을 하자. 그래서 월세가 그렇게 비싸지 않다고 하시니까 차라리 그거를 내실 생각을 하고 하시는 게 어떻겠냐. 4천만 원 정도 들었다고 하셨는데 월세 한 5, 60만 원 그거 2달치 한 100만 원밖에 안 되는 돈, 100만 원 전후밖에 안 되는 돈을 아까워가지고 오픈을 해버리면 미용실 오픈하면 사실 끝이다. 손님 받기 시작하면 끝이다. 그렇게 얘기했던 결정적인 이유가 그분 가위질을 보고 사실은 제가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아마 앉아서 자르시는 분들은 그 가위질을 보는 순간 아마 경악을 했을지도 몰라요. 굉장히 당황하셨을 거예요. 과연 내가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될지, 내가 여기서 박차고 일어나야 될지, 아니면 어떻게 수습을 하고 나가야 될지. 아마 그분 자르시는 동안 내내 아마 굉장히 힘드셨을 것 같아요. 만약에 그 상황들이 온다면 그 손님들은. 그래서 제가 마구마구 사실 쏘아붙였습니다. 원장님 이럴 때가 아니다. 저는 교육 놓고 돈을 안 받아도 되니까 원장님이 그냥 저는 그냥 포기해도 된다. 근데 원장님 지금 거기에 오픈에다 자꾸 포커스를 맞추지 말고 지금 원장님이 못하시는 가장 기본적인 커트에다 포커스를 좀 맞췄으면 좋겠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얘기를 어제와 그제 이제 이틀을 뵀지만 얘기를 하면서 많이 느꼈어요. 이분이 굉장히 자존심이 세고
고집이 굉장히 세다는 걸 재료상과의 통화에서도 사실은 알고 있었어요. 재료상이 그러더라고요. 제가 야 누가 이분을 오픈시켜준 거냐 도대체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을 누가 만든 거냐라고 제가 말을 했더니 자기들도 사실 여러 번 말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진행이 된 거죠. 아마 그분 나름대로 사정이 있을 거예요. 오픈을 한다고 다 얘기를 해놓고 오픈 날짜에 맞춰서 사실 돈은 다 나갔고 재료는 들어오고 그래서 내가 뭔가 빨리 오픈을 해서 내 가게에서 뭔가 딱 손님들을 받는 그런 꿈을 꾸셨을 테니까 또 주변에 많이 얘기를 해놨을 테니까 굉장히 아마 압박감이 좀 있으셨을 거예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미용을 너무 쉽게 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쉬운 직업도 아니고 그렇게 쉽게 오픈을 해서 잘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다 같이 잘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저도 이 자리에서만 13년을 했고 잘 되는 가게 중에 속해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냥 오픈해서는 사실 답이 없다라는 거죠. 잘 되는 가게 옆에 오픈을 하거나 최소한 내가 많은 가게 옆에 오픈을 하거나 아니면 내가 뭐 많지 않은 곳에 오픈을 하더라도 최소한 내 단골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최소한 내 단골이 최소한 내가 받는 손님의 맥시멈의 한 20% 정도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야 월세도 나오고 재료비도 나오고 그리고 기타 여러 가지 뭐 전기세, 수도세 이런 것들도 나올 거고. 근데 그런 게 전혀 없는 상황에서 오픈을 해버리면 정말 막막해집니다. 저희같이 단골 손님이 많은 가게들도 어떨 땐 둘이서 100만 원도 하고 어떨 땐 10만 원도 합니다. 근데 100만 원 할 때 보면 거의 95%, 99%가 단골이에요. 10만 원 할 때 보면 10만 원조차도 단골입니다. 근데 단골이 없는 가게들은 100만 원을 할 때도 정해져 있어요. 왜? 단골이 없기 때문에. 10만 원 할 때도 정해져 있어요, 매출이. 어떨 때는 컷 한 병만 하고 집에 가실 때도 있을 거예요. 그렇게 사실은 이 상황들이 되게 심각한 상황들이에요, 미용 쪽 상황들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많이 생깁니다. 뭐 여러 가지 문제겠죠. 경제 상황에 대한 문제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최저임금에 따른 인건비 상승으로 인해서 40대 전후에 그 미용하시는 분들이 쓰임새가 좀 많이 중대형 샵들에서 쓰임새가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이제는 오픈을 해야 되는 나이들이 오시는 것도 있을 거고요. 아무튼 정말 쉽게 봐서는 안 되는 상황인데 그렇다면 단골이 없다면 나는 정말 특징이라도 있어야 돼요. 제가 여기 들어오기 전에 저희 가게 오픈하기 전에 13년을 동네 미용실에서 옆 가게에서 하신 원장님이 계세요. 지금도 서로 말을 주고받고 친하게 지냅니다. 제가 오픈할 때 귤 한 박스를 선물했거든요. 근데 그분은요, 학원을 나와서 연구반을 나와서 미용실을 차린 다음에 정말 교육이란 교육은 다 쫓아다니신 분이에요. 네. 그리고 저희 지역에 협회 총무님도 하셨을 정도로 굉장히 외부 활동도 많이 하셨고. 근데 그런 분들은 지금 상황에서라면 그런 분들조차도 살아남기 힘들어요. 왜냐? 거의 20년 전과 지금의 상황은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아마 제가 오픈했을 때보다도 지금의 미용실 개수는 2배 이상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1000개라면 지금 한 2500개 정도로 예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상황에서 예전처럼 운이 좋아서 그런 상황에서 그렇게 잘 될 수 있는 자기가 그렇게 경험치를 쌓아가면서 만들어 놓을 수 있었던 그런 시대라면 그때가 지금은 전혀 그렇게 해도 쉽사리 성공하기가 어려운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미용실을 차려서 밥만 먹고 살아야지. 그냥 밥만 먹고 사시는 게 나아요. 차라리 다른 데 가셔서 직원을 하시고 일을 하시는 게 나아요. 어느 정도 월급 받아서는 사실은 월급 받으시면 편하세요. 물론 뭐 마음은 좀 편하겠죠. 어떻게 또 솔직히 마음이 편합니까? 손님이 있으면 있는 대로 힘들고요. 없으면 없는 대로 힘든 게 미용실이고 또 장사입니다. 시대 상황이 더 암울해졌어요. 미용 자체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분들이 또 계시는 거예요. 저한테 오신 분처럼 아무 계획 없이 내가 오픈을 하면 가게 문을 열어놓으면 손님이 들어올 것이다. 그렇다면 나는 그 손님을 해주고 돈을 받고 내 가게에서 평생 할 수 있는 직업이니까 잘 유지만 하면 될 것이다. 그런데 잘 유지할 수 있는 기술이 있어야 될 거고요. 저는 기술의 끝은 장사라고 보거든요. 장사의 기술이 또 있어야 될 거예요. 솔직히 기술은 여기도 10년,
여기도 20년, 여기도 15년. 대부분 어느 정도의 스킬들을 갖추고 열심히 노력을 해서 스킬들이 어느 정도 비슷해진다면 그 다음부터는 사실은 장사입니다. 저희도 남자 둘이 일하는 샵이지만 손님이 굉장히 많은 편입니다. 근데 저는 장사를 할 줄 알아요. 어릴 때부터 야채 가게를 오래 했고요. 또 부모님이 야채 가게 30년을 해서 많이 도와드렸어요. 그래서 뭘 좋아하는지를 알아요. 손님들이. 그런데 스텝 생활 3년 하고 또는 디자이너 생활 3년 하고 5년 하고 해서 장사라는 걸 다 안다고요? 기술은 더 열심히 했기 때문에 알 수도 있겠지만 장사는 그렇지 않아요. 절대로. 일단 기본적으로 손님한테 공감대를 끌어내지 못하면, 그리고 머리를 조아리거나 숙이지 못한다면 장사는 100% 실패합니다. 정말 너무 좀 당황스러운 분들이 나와요. 근데 이제 원래 얘기로 돌아가자면, 그래서 제가 막 뭐라고 했습니다. 그분한테. 그랬더니 이제 자존심이 아까 세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기분이 상하시고 자존심이 상하셨는지, 자기가 알아서 커트 연습해서 오픈을 하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라고 했습니다. 정말로. 그리고 교육비는 제가 하루치 교육비도 제가 필요 없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상황이 그러네요. 잘 되면 솔직히 그게 이상한 거고, 또 안 되면 그런 분들이 많아져서 또 씁쓸하고. 제발 미용하실 때 한 곳에서 오래 머물면서 단골 손님을 정말 많이 만들어 놓고 오픈을 하세요. 그렇지 않으면 지금은 그냥 오픈해서는 정말 답이 없어요. 말 그대로 여기 조금 1년, 저기 조금 1년, 여기 6개월, 저기 3년, 여기 2년, 이렇게 해서 내 단골들이 모여서 오실 것 같죠? 안 와요. 그분들이 내 평생 단골일 것 같죠? 안 옵니다. 세상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가 않아요. 정말 죄송한 말씀이지만 그렇게 호락호락하지가 않습니다. 솔직히 이거를 갑자기 담배 한 대 피다가 이 생각이 어제 그 얘기를 나눈 건데요. 그분이랑 갑자기 그 생각이 나서 이거는 정말 올리고 싶다. 정말 미쳤다. 상황이 이런 상황들도 오는구나 싶을 정도로 사실 답답하고, 밑에 미용하시는 분들, 저는 미용하시는 분들 다 잘 됐으면 좋겠어. 잘 돼서 뭐 다 같이 먹고 살면 좋겠죠. 근데 그게 안 되잖아요. 그러면 최소한 자기 손님을 좀 많이 만들어 놓고 조금이라도 더 안정적으로 오픈을 하시면 훨씬 더 나은 상황이 될 거예요. 기술적으로, 그리고 또 아까 말씀드렸던 장사 기술까지 포함을 해서 두서없이 싹 말을 했는데요. 사실 편집하면서 조금 정리는 되겠죠. 아무튼 그냥은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하지 마시고 조금 더 기술적으로 연마하시면서 손님 이름도 외우시고, 또 그분의 자녀가 어느 학교 다니시는지도 알아야 되고, 자녀가 몇 살인지도 알아야 되고, 남편은 어떤 일을 하시고, 최소한 이 정도는 돼야 내가 그 단골을 파악했다고 할 수 있는 거죠. 한 번 머리 나한테 잘랐는데 다음에 또 왔어. 그 단골 아니에요. 우리 가게가 저렴해서 나한테 왔어. 옆 가게 저렴하면 옆 가게로 가요. 그런 분들은 나중에 저 나름대로 단골 손님들을 대하는 자세에 대해서 조금 더 저도 올려보겠습니다. 여러분들 화이팅 합시다. 힘내시고 정말 좀 파이팅 하셔가지고 제대로 된 미용실을 좀 차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아무런 계획 없이 차리신다는 분들 있으면 좀 제발 좀 말려주세요. 감사합니다.